이번 시간은 시멘틱 엘리먼트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HTML5 버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들을 보통 시멘틱 태그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시멘틱 태그라고 하게 되면 자, 간단하게 설명된 W3 스쿨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자, 시멘틱 태그가 아닌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div나 span 같은 그런 영역들이 있고요. 이 안에는 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id 값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스 값 이런 위주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시멘틱 요소라고 하게 되면 폼, 테이블, 그리고 HTML에 관련된 시멘틱 요건들, 이런 것들은 내부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HTML 마크업을 잡게 되면 그러면은 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들한테 그 상세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HTML5 요건에서 새롭게 등장한 의미성 태그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보게 되면 스타트 경로를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디터로 스타트 파일 여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디비전이나 아니면 스판 태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없는 태그 형식이 아니고 자,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HTML5 태그를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멘틱 태그들이 붙어 있지만 자, 일반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테이블로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요. 간단하게 예시 작업을 한번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일단 헤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서 또는 영역에 대한 머리글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도 작성해 본 적이 있었죠. 간단하게 복습 과정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전체적인 영역을 토대로 해서 제작을 할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자, 디비전 같은 것들은 어떤 특별한 이런 라벨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래퍼라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자, 이런 작업을 통해서 특별한 스타일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안에다가 자, 일반적으로 헤더라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자, 이 부분은 머리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문서에 자, 머리글 부분을 제작할 때 지금처럼 헤더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시멘틱 태그는 일반적으로 div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거죠. 자, 일반적으로 만들어줄 때 자, 시멘틱 태그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멘틱 태그를 쓰게 되면 그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들에게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질 수 있는 코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div 클래스의 헤더라고 만드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코드보다는 훨씬 더 시멘틱 태그를 권장한다는 거죠. 상관은 없죠. 실제로 실무 코드를 가보시게 되면 자, 실무 코드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진 형식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에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메뉴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자, 메뉴에 관련된 것들은 자, 내비게이션 링크 부분들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내비게이션의 영역들은 일반적으로 자,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잡아보면요. 자,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 타입은 머리글에 있겠죠. 그죠? 머리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안쪽에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부 태브를 이렇게 만들고요. 생성을 한 다음에 자, 메뉴는 이제 독립적인 그런 리스트이기 때문에 자, UL로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자, UL에는 일반적으로 li 리스트를 소환하고 있죠. 자, 보통 이제 링크 영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HTML 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겠죠. 자, 물론 현재 디자인된 상황들을 보게 되면 분리 처리가 돼 있겠지만 CSS가 적용이 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처리가 되겠죠. CSS,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일반적으로 웹 과목들을 좀 적어 볼게요. 자, 이전에 이제 저희가 배울 내용들이죠. jQuery, 자, 이런 프론트 과목들을 조금 나열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브라우저로서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는 이런 리스트 타입으로 돼 있죠. 하지만 CSS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헤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메뉴 링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기사글 영역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본문에 있겠죠. 그죠? 본문의 기사글 영역을 아티클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내용 영역을 아티클로 규정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에 자, 부분을 저희가 섹션으로 규정을 짓고 있고요. 자, 문서의 내용들을 보통 이제 섹션으로 규정 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헤더의 다음 부분에 이렇게 해서 규정을 줘 볼게요. 자, 그러면 섹션 영역을 규정을 쳤고요. 이제 이 부분은 본문 영역이죠. 자, 본문 영역 안에는 기사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사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div 클래스 아티클이라고 지정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아티클 영역으로 규정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주변 영역이 아니고 부분적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팝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통 어사이드라고 합니다. 자, 문서에서의 왼쪽이나 오른쪽 기타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을 저희는 어사이드라고 하고요. 어사이드 내용은 이제 본문 영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어사이드 여기서는 자, 주변 컨텐츠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사이드라는 영역을 만들었고요. 꼭 이걸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것을 권장한다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섹션을 만들 때 div 클래스 섹션이라고 지정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현업에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지금 강좌를 2021년 2월에 찍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W3스쿨에서는 지금 형식을 권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푸터라고 하는데요. 자, 푸터 부분은 문서 또는 영역에 대한 하단 영역을 지정할 때 쓰게 되고요. 바탕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이렇게 푸터 부분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푸터 부분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일반적인 이제 본문 문서를 시멘틱 태그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헤더는 머리글 부분, 그 다음에 내부는 메뉴 영역, 그리고 섹션은 본문 영역,
아티클은 기사글, 어사이드는 주변 콘텐츠, 팝업과 같은 거죠. 아니면은 푸터는 이제 바탕글 영역을 이렇게 돼서 자, 브라우저와 개발자들에게 훨씬 더 명확하게 태그에 따른 의미들을 전달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